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보다 근거를 제시하는 채널 로켓TV 묘후입니다. 네, 오늘 컨스트럭션 세프티 매니지먼트 건설 안전관리 공육주차 토공사 작업 안전 중에서 일반 이론 및 위험성 평가 1편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02강에서는 중대재해 사례 및 대책 2편 여러분들과 함께 우측 위에 보이는 이 영상물이 06주차 01강 요약편으로서 일반 이론 및 위험성 평가 1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론을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05주차 01강 퀴즈방 여러분들 복습하시고 본론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05주차 01강 안전가시설 1, 2, 1편 퀴즈방 OX 문제의 첫 번째, 안전가시설의 종류에는 비계, 즉 광간, 이동식 비계, 달비계 등,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설 통로, 즉 가설 경사로, 이동식 사다리 등, 그리고 세 번째가 안전가시설, 안전방망, 방호선반, 그리고 안전난간 등이 있다. 정답은 O.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봅니다. 좌측 그림 1. 외부 달비계 추락사고의 방지는 안전대를 별도 규명줄에, 수직 규명줄이죠. 생명줄이에요. 걸고 작업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정답은 O. 3번 좌측 그림 넘버 2. 이동식 비계 BT 위에서 작업 시 탑승한 채 이동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 관리 감독자의 작업 입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 관리 감독자가 그 작업 관리에 입회를 해야 되고, 네, 금일 1강, 2강에서 해야 될 내용은 현장 작업자를 위한 토공사 작업 안전, 어스워크 세프티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는데요. 먼저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다음 장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우건설에서 제작한 건설장비 시공 관련 13분짜리 영상물을 먼저 시청한 후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무너져 인구 3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번에도 부실공사 허술한 안전관리가 부른 사고로 보입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연간 19,000여 명이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중 건설업 근속기간별 재해자 수를 살펴보면 6개월 미만의 신규 채용자들에게 발생한 재해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신규 채용자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하여 신규 채용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진다면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의 안전작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비를 사용하고 인양물을 이동하는 작업은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입니다. 장비를 사용하거나 자재 등을 이동하는 작업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을 하기 전에 장비 운전자나 또는 인양 작업자, 신호수 사이의 신호 체계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장비의 종류로는 테이블 리프트, 곤도라, 리프트, 굴삭기,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등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 리프트입니다. 테이블 리프트는 테이블에 유압봉을 설치한 고소 작업대로 도장이나 전기 작업을 위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테이블 리프트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 리프트를 사용하기 전에 리미트 스위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상 정지 장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바로 멈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과상승 방지 장치는 근로자보다 먼저 천정에 닿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시 근로자가 협착되는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비상 탈출 장치는 외부에서 작업 정지를 할 수 있는 장치로 위험 상황이라 판단될 시 바로 작동시키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풋 스위치는 레버와 같이 움직여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로 레버만으로도 움직일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알려 수리해야 하며 커버를 설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시동키는 정해진 근로자만 관리하도록 하며 꽂아놓은 상태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작업이 끝나면 다른 작업자가 방해되지 않는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음은 곤도라입니다. 곤도라는 인양하는 장비로 발판, 케이지, 승강 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와이어 로프 등을 이용하여 발판이나 케이지가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곤도라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상승 방지 장치, 비상 정지 장치, 과부하 방지 장치 등 각종 리미트 스위치가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한다면 작업 중 협착하는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업하기 전 와이어의 꼬임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 중에도 꼬이지 않도록 중간중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생명선은 근로자 한 사람에 한 줄씩 설치해야 하며 각자 로립을 설치하여 생명선에 거치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곤도라에 탑승할 때는 안전한 장소를 정하여 무리한 자세로 타지 않도록 하며 수평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정해진 하중 이상으로 자재 등을 싣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윗부분과 아랫부분에서 동시에 작업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건설용 리프트입니다. 건설용 리프트는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나 자재 등을 싣고 동력으로 승강로를 따라 운반하는 장치입니다. 건설용 리프트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프트를 타고 내릴 때 리프트의 발판을 내리고 차분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동 타입의 리프트를 사용한 후에는 문을 순서에 맞게 모두 닫아야 합니다. 이때 하나라도 닫지 않는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을 수 있으니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작업으로 인하여 한 곳에서 오래 사용할 때에는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 다른 근로자가 기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될 때는 각 층과 리프트 내부에 있는 비상 정지 장치를 눌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자재를 옮길 때 추가로 이동 통로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이야기하여 제작해야 하며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자재를 인양해야 하는 경우 허용된 무게의 자재만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재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점검구를 통하여 올라간 채로 이동하는 경우 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점검구에 올라간 채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사용이 끝나면 1층으로 이동시킨 후에 정리정돈을 하여 다음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굴삭기입니다. 굴삭기는 땅을 파거나 깎을 때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하나로 무한 궤도와 타이어식으로 되어 있으며 하중이 1톤 이상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굴삭기로 작업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굴착 외에 버켓에 근로자를 태우는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작업 전 버켓에 안전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해당 작업자 외 주변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굴삭기에 끼이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비와 근로자가 이동하면서 만났을 경우에는 장비가 먼저 지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잠깐의 양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작업 장소는 굴삭기를 버틸 수 있을 강도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하며 흙막이 주변으로 땅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크레인입니다. 크레인은 동력을 사용하여 인양물을 위나 아래, 수평으로 옮기는 장치입니다. 크레인으로 작업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 장소 주변에 근로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동식 크레인 기사 역시 장비 주변을 통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양용 로프를 준비하고 자재의 끝단에는 보조 로프를 설치하도록 하며 눈에 띄는 화려한 색으로 설치하여 주변 사람이나 인양하는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인양할 때는 2줄 이상의 거리로 작업하며 하중 중심을 맞추고 인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자재가 제대로 결속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결속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재가 주변 근로자에게 떨어지는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 인양을 멈추고 다시 묶은 후에 인양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물을 인양하는 경우 위험물 전용함에 넣어서 옮기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자재가 땅에 고정되어 있을 경우 크레인이 넘어질 수 있으므로 억지로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자재를 옮길 때에는 3초간 2에서 3m 공중에서 자재가 중심을 맞추는 시간을 가진 후에 옮기도록 합니다. 여덟 번째, 자재를 받을 때에는 안전거리 이상으로 떨어져서 보조 로프를 이용하여 받도록 하며 안전 통로나 가장자리 등에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인양용 로프입니다. 인양용 로프는 자재 등을 옮기기 위해 자재 등에 묶는 로프로 그 종류로는 크레인 등으로 인양할 때 사용하는 와이어 로프, 섬유 벨트, 체인 등이 있습니다. 인양용 로프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와이어 로프, 섬유 벨트, 체인 벨트 등 인양용 로프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며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시 인양용 로프가 끊어지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와이어 로프에 소선이 꼬이거나 소선이 손상되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없애야 하며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경우에는 안전 관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세 번째, 섬유 벨트는 습기에 매우 약하므로 비나 눈에 닿지 않도록 하고 항상 말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소를 따로 만들어야 하며 자재의 하중과 맞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체인 벨트는 날카로운 물건을 옮길 때 주로 사용하며 사용하기 전에 정확하게 강도를 알아본 후에 물건을 옮기도록 합니다. 다음은 지게차입니다. 지게차는 화물을 싣는 포크와 승강용 마스트로 되어 있으며 포크 위에 화물을 실어 옮기거나 위아래로 옮기는 장비입니다. 지게차로 작업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게차로 작업하는 주변에 근로자는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후진을 해야 하는 경우 운전자가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 주변 근로자가 협착당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밖에서 확인시켜 주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 외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지게차가 빠지지 않도록 작업장 주변의 땅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지게차로 옮길 자재는 운전원의 시야를 가리지 않을 정도로 낮게 쌓아야 하며 자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묶어주어야 합니다. 양보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협소한 공간이라 작업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차량끼리 서로 교행할 때 조금씩 양보하고
또 사람과 지나칠 때 서로 눈을 마주쳐서 꼭 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조금씩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고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할 때 이것만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주변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비와 같이 이동할 때는 떨어져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작업 전에는 안전장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작업하고 나서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는 소중한 것이지만 그만큼 위험하기도 합니다. 장비와 작업할 때에는 항상 주변을 살피고 최대한 주의하며 작업하는 것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비의 올바른 사용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동료의 안전까지도 지킬 수 있습니다. 토공사 작업 안전 콘텐츠, 즉 목차가 되겠습니다. 3개의 항목으로 구분을 했고요. 첫 번째 항목은 일반 이론사항과, 두 번째 위험성 평가, 세 번째 중대재해 사례 및 대책, 이렇게 3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일반 이론에서 작업 개요를 먼저 봅니다. 부대 토목 작업은, 특히 건축물의 부대 토목 작업은 건축물 주변 대지 내의 옹벽이나 관로시설, 그리고 공동구 시설공사, 부지정리, 군의 포장 등의 규모가 작은 토목공사를 말하고요. 부대 토목공사 시에도 역시 굴착기나 로라 등 건설기계 장비가 출동하기 때문에 이 장비들과의 충돌 사고, 그리고 이 굴착 본면의 붕괴, 그리고 옹벽 상부에서 추락 등의 재해가 발생됩니다. 건축 부대 토목의 프로시트 흐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공계획서 작성. 시공계획서 속에는 공사 개요 범위, 공정, 작업조의 편성, 가설 시설들, 장비 사용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시공도 작성, 샵 드로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세, 시공도의 상세 도면을 작성해야 되는데, 공정에서는 자재 수급, 그리고 적정 공기 어떻게 지키느냐, 시공 순서, 방법, 장비 투입 시기, 그리고 안전에서는 안전시설 설치계획 확보, 보구 확보, 보구 지급계획, 안전보건 교육 실시계획, 이런 사항들이 시공도 작성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자재 장비 관리입니다. 공정, 운반, 검사 이렇게 나눠져 있고, 다음은 흉간 매놀 설치를 하고, 그리고 대매우기 성토 다짐, 그리고 단지 조성을 하는 흉간 매놀 설치에 대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보도 도로 복구 전에 협착 물건 사이에 끼어서 사고가 나는 거, 그리고 골절, 붕괴, 무너짐 등, 그래서 요 안전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좀 보면요. 장비 용도의 사용 금지, 장비 용도 외 사용 금지입니다. 장비 보험 당연하게 드려야 되고, 안전 담당자를 배치하고, 차량 유도, 중장비니까, 그죠? 배치해야 되고, 중량물 운반 시에 특히 주의를 하고, 여기서 나오는 잔재물 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옆에 보도와 도로 복구 공사에서는 지중 배설물을 확인하고, 쓰레기들이 잔뜩 묻혀 있다든가, 큰 흉관들이 지나간다든가, 그리고 교통신호소 배치, 도로 안전 변소 당연하죠. 그 다음 중장비의 이동 통로 확보, 환경 보전, 먼지 제거 살수 작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 포장, 이 아스콘 차들의 배치 간격, 레미콘도 마찬가지죠. 몇 분 간격으로 올 건지, 그 다음 진입로 확보 당연합니다. 중량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장비 이동 통로를 확보해라. 살수, 물을 뿌리는 작업, 그리고 지중 매설물에 뭐가 또 묻혀 있는지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턱대고 땅을 파서는 안 되죠.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기까지가 부대 토목 프로시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세 번째, 부대 토목 공사에서 그 포장 공사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대형 장비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프로 차트를 보면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장공사에 큰 아이템, 작업개요 공사기간, 포장자재 반입계획, 인원하고 장비 투입계획, 그리고 장비 작업계획, 신호수를 배치한다든가 교통처리 계획이라든가 다짐 장비 배치 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관리 계획 사항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절단 및 절삭 작업은 장비 반입 역시 절단 및 절삭 장비 반입 계획, 후진 경보기 부착 여부 중약물이기 때문에 후진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죠. 절단 및 절삭에 따른 비대, 먼지 많이 나는 것, 이걸 방지를 어떻게 할 건지, 근로자 보호구 착용은 기본, 보안경 기막의 방지 마스크 등. 그리고 세 번째, 다짐 작업, 바이브레이팅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짐 장비 운행 경로 계획, 어디서부터 이제 다짐해서 나올 건지, 장비 운행 경로상 출입 금지 조치 당연합니다. 펜스를 설치를 하고 신호수와 유도자를 배치를 해야 되고, 작업 지휘자, 총 지휘자를 배치하고, 도로 내 교통 처리 계획, 조종원의 그 무자격자는 아웃이죠. 그리고 안전장비의 성능을 유지하는, 후진했을 때 경보음, 음과 경보 등. 네, 이번 장에서는 포장공사의 재해 다발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겠는데, 첫 번째 내용은 장비의 운행 경로와 근로자가 지나가는 그 이동 경로가 중첩이 됨으로써 근로자가 중첩되지 않도록, 근로자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 어떤 펜스를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작업 계획서 미작성, 그리고 사전 작업 계획을 미수립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세 번째는 운행에 따른 유도 및 신호 불량, 장비를 유도해야 되고 신호를 해야 되는 신호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신호수 없이, 관리 감독자 없이 대형 장비를 운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 단조로운 작업의 반복, 똑같은 작업이 반복이 됨으로써 조종원, 운전기사의 부주의한 행동.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장비, 특히 후진을 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경보음과 그리고 경고 등 설치는 돼 있는데 불량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확인을 해서 재해 다발 특성적인 이런 요인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번 장은 위험성 평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옹벽 작업을 할 때 토목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워킹인데요. 철근 배근을 하고 있죠. 옹벽 사항에 대한 유형성 평가와, 그 다음 두 번째는 장비, 대형 장비를 운행 시에 어떤 위험적인 요소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옹벽 철근 배근에 관련 사항인데요. 먼저 굴착 겉면에는 굴착 그 경사로 부석 등이 낙하할 위험은 없는가. 부석이 뭐냐 그러면 부스러지기 쉬운 그 아주 퍼석돌이라 그럽니까? 이런 그 돌들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가. 주변 집안은 붕괴 위험이 없는가. 집안이 붕괴돼서 사람을 덮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위험 요인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인 사항이죠. 관리 감독자를 배치해서 작업을 지휘 감독하는가, 근로자의 임의적으로 맡겨놓고 하느냐, 뒤에 관리 감독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근로자의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이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죠. 이 의무를 다하지 않다가 사고를 당하면 이 책임 소재가
개인의 귀책 사유도 이 프로테지로 나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다음 항목은 철근 독의 방지 조치는 하였는가. 이거 많이 일어나요. 작업 중에 이 철근이 어떤 강풍으로다가 쓰러져서 이 사람을 덮친다든가, 장비가 와서 이렇게 쳐서 넘어오는 경우, 여러 가지의 경우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철근 독의 방지 조치, 스포트를 세워뒀죠. 2군데. 이걸로서 부족합니다. 독의 방지 조치를 철두철미하게 했는가 확인해야 되겠고, 그 다음 비계 및 작업 발판상에서 추락할 위험은 없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이동식 BT라고 하는 강간 비계 털비계죠. 요게 털비계예요. 이 털비계에서 요 안전 난간, 그리고 안전대를 제대로 걸고 작업을 하는가. 이제 아웃리그, 다리 고정 장치죠. 이걸 하고 하는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7번째는 옹벽 작업 중에 담부로 추락할 위험이 없는가. 보통 이 담부를 좀 허술하게 해서 오픈 스페이스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어떤 추락해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항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 위험성 평가에 대한 지금 요인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위험성 평가표 작성 예시의 그 예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시겠는데요. 제일 위에 위험 요인, 대책, 밑으로 인적 요인,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불안전한 행동, 개인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위험 요인이 발생되는 거, 그리고 아래가 물적 요인, 불안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요. 물적 사항이라든가 주위 환경이 위협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뒤에 한 카트가 더 있는데, 먼저 인적 요인을 먼저 보면은 관리 감독자 없이 근로자 혼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근로자만 작업을 하고 있어서 작업 중에 추락을 하는 경우, 안전모 개인 장구는 기본이죠. 예, 미착용하고 작업 중에 부딪히거나 찔림,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위험 요인들. 대책으로서는 관리 감독자를 배치해서 작업을 지휘를 하라. 2번째는 옹벽 설치 작업 시에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는 되는 거,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고, 다음은 불안전한 상태, 물적 요인을 보도록 할게요. 옹벽 작업 중에 주변의 벽면에 부서러진 돌이 낙하하는가, 옹벽 작업 중에 주변 집안이 붕괴하는가. 이 사고들 많이 일어나요. 낙석 주의, 그 다음에 이제 집안 붕괴 주의, 이런 사항이 되겠죠. 대책을 봅니다. 옹벽 시공 시 주변 벽면의 부석, 낙석, 작은 돌들을 제거하고 낙석 방지망이라든가 벽면에 보호망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돈이 들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니까 사고가 나겠죠. 돈을 투입하면 그나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편이죠. 그 다음은 옹벽 주변의 벽면의 물착 구배, 이걸 이제 어떤 휴식각, 헐게 휴식각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굴착 구배를 준수하고 구배가 너무 가파를 시에는 별도의 벽면의 안정성을 위한 조치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산마루, 척불, 흐름 등의 조치를 해서 붕괴 방지에 대한 위험성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작업 방법에 대해서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가 비계, 작업 발판상에서 작업 중에 추락하는 거,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 사고 중에 한 가지죠. 그 다음은 옹벽, 보강토 블록 쌓기, 블록 쌓기 중에 안부로 추락하는 거, 아주 유념해야 될 사항인데요. 대책으로서는 비계 작업, 비계 및 작업 발판 설치 시에 안전 난간대와
성하강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설을 설치해서 추락재해 예방을 하도록 하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보강토 옹벽 부록 설치 작업 시에 안전대 부착 설비, 그죠? 안전대 부착, 안전대 착용 철저, 뭐 당연한 얘기가 대책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기계 장비에 대한 얘기죠. 지게차로 부록 운반 중에 후진하는 지게차에 접촉해서 어떤 협착사고라든가 뭐 치인다든가 하는 사고죠. 이때는 반드시 대책으로서는 지게차 후면에 경광등을 설치하고 작업 유도자, 관리자, 지시에 따라서 운행을 해야 되는 이 사항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음번은 장비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 보시겠습니다. 큰 두 번째, 부대 토목군의 포장공사, 중량물의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외로 사고가 많이 나는, 건축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항목이에요. 롤러의 후면에는 경광등을 설치하였는가? 예, 경광등이 설치 유무 확인, 작동 유무 확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 운전원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는가? 무자격자가 운전하는가? 무자격자의 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니 자격증 유무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근로자의 기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예, 기본적인 사항 한번 볼까요? 안전모, 그리고 안전수갑, 장갑, 그리고 안전대, 그리고 안전하, 네 가지가 기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도자, 작업관리자를 배치해서 롤러 등의 작업을 지휘 감독하는가? 도면 및 주변 집안에 걸려 넘어지거나 자빠질 위험이 없는가? 그 정리정돈이 된 현장이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부대 토목공사, 포장공사의 위험성 평가표 작성을 예시했네요. 역시 위험요인 대책이고요. 인적 요인 불안전한 행동, 물적 요인 불안전한 상태. 인적 요인은 롤러 운전원의 운전 미숙에 의해 주변 근로 안전모 미착용하고 작업 중에 부딪히거나 찔리거나 이런 사항들. 대책을 볼까요? 롤러 운전원의 자격 유무와 경력, 일정 경력, 운전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 확인을 하고 포장 시에 근로자의 안전모 등 개인 착용구를 철저하게 착용을 했는가 확인을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밑에 물적 요인입니다. 노면에서 바닥 정리 작업 중 돌출물에서 안전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대책으로서는 돌출물 등의 전도 위험물을 사전 제거해서 정리정돈 청소를 깨끗하게 해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그리고 개인 보호구 착용, 이건 가장 기본이. 마지막 장인데요. 작업 방법 중에서 후진하는 롤러를 인지하지 못하고 관리책으로서는 롤러 후면에 경광등 설치, 그리고 경광등 작동 유무, 그리고 유도자 배치. 다음은 장비네요. 굴착기로 노면 정리 중에 버켓 연결부가 탈락하면서 대책으로서는 굴착기 등 차량계 건설 기계는 사용 전에 반드시 그 기계기구의 안전성, 여기까지가 01주차 1강이고요. 네, 오늘 01강 위험성 평가 일반 이론 1편 퀴즈방 OX 문제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부대 토목 작업은 건축물 주변 옹벽 그리고 간로시설 공동구와 이를 위한 부지정리 및 군의 포장 등의 작업을 말하며 장비에 의한 충돌, 본면 붕괴 추락 재해가 정답이죠. 제일 처음에 그 정의에서 얘기했습니다. 2번, 좌측 그림일 옹벽 철근 조립 작업 위험성 평가 항목으로는 주변의 부석 낙하와 집안 붕괴 위험, 작업자 개인 보호구 및 착용 및 관리 감독자 배치, 철근 도개 방지 조치와 비계에서의 추락 위험성 등이 있다.
있다. 정답은 O.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죠. 세 번째, 그림 2 좌측. 군의 포장공사에서 중장비가 사용됨으로써 사고의 빈발 확률이 일반 작업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남. 중장비가 사용된다고 상당히 낮게 나타나지는 않죠. 그래서 정답은 X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공지한 바와 같이 동영상에서도 출석 댓글 인사말까 강의 종료 댓글 퀴즈 풀이 꼭 남기시고 나가셔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청취한 근거가 남는